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익 술술 치사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Part 4 관련돼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요. 자, Part 4로 들어가시게 되면 더 이상 두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이야기를 쭉 이어가는 담화문의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총 30문항을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71번에서부터 100번까지 총 10세트가 준비되어져 있고 Part 4 안에도 의도 파악 문제 그리고 시각 자료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탑 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의 발췌입니다. Excerpt from a meeting 이라고 해서 회의 내용에서 요만큼만 발췌해가지고 들려주는 게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자, 두 번째는 telephone message이라고 해서 전화 메시지가 그 다음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공지다라고 해서 뭐 announcement라든지 뭐 notice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일기예보라든지 교통정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Part 4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문의 유형이 회의 발췌 그리고 전화 메시지 그리고 또 공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공략해 보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제 질문을 좀 보도록 할게요. Part 4에서도 뭐 장소를 물어보는 거, 뭐 주제를 물어보는 거 이런 건 Part 3랑 비슷하게 물어보긴 하지만 Part 4에서는 꼭 주의하셔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Who is the speaker? Who is the speaker?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이렇게 물어보면 화자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는 거고요. Who is the message for? 아니면 Who is the advertisement intended for? 이런 식으로 앞에 who가 들어가고 뒤에 for이 들어가게 되면 청자가 누구야를 물어보는 질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Part 3에서는 남자가 누구야, 여자가 누구야를 물어왔었는데 Part 4에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쭉 이야기를 하고 가버리니까 말하는 사람의 직업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의 신분 직업은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화자와 청자 질문이 따로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해요. 선택지를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선택지 A, B, C, D 미리 보시고 질문도 미리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을까를 좀 예상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리듬을 타시면서 들으면서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는 것은 Part 3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paraphrasing 예시들을 좀 보여봐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We'll discuss those ideas today. We'll discuss those ideas today 라고 들어가면 share ideas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죠? discuss 할 거다 라는 게 share 이라는 부분으로 빠지게 되고 ideas는 똑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볼까요? I ordered several parts but I have not yet received them. 제가 부품을 조금 주문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들어갈 경우에 to complain about a delivery. 배송에 대해서 불평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상하실 수 있겠죠. I suggest you check the design samples which are famous among our customers.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고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샘플즈 한번 봐주세요 라는 내용이고, 정답에서는 examples of design work 라고 해서 디자인 작업의 예시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말을 바꿔서 들어가는 게 paraphrasing의 포인트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 바꾸기의 포인트를 잘 잡기 위해서는 선택지 ABCD를 정확하게 읽어두시고 키워드를 잡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Part 4에서는 기본 질문을 먼저 익혀주시고요. 화자랑 청자 물어보는 거 주의해 주시고 선택지 ABCD 키워드 작업하시는 거 당연히 첫 시작입니다. 리듬 타시면서 정답 포인트 잡아서 paraphrasing 들리시면 바로바로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로는 화자나 청자 그리고 장소, 주제랑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문제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부 정보와 어떤 뭘 mention, 언급했는지랑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세 번째 문제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요청이나 제안 사항이 뭔지, 미래 행동이 뭔지에 관련된 질문이 자주 나온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에는요, 만약에 내가 이게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를 놓쳤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알고 계시죠? 이 한 문제를 계속 내가 나 이거 꼭 풀 거야 라고 잡고 계시면 그 다음 것도 못 듣고 그 다음 정보도 못 들어서 도미노로 세 개를 다 틀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멘붕이 오고 그 다음 문제를 풀 용기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험을 쳐야겠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그냥 잘 못 들었다 싶으면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고요. 의도파악 문제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도 마지막에 뭐 리스트라든지 도표라든지 뭐 일기예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문제 파악하기가 쉬우신 편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하는 방법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art 3 리뷰 방법과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로는 스크립트 보시면서 정답이 되는 이유를 당연히 찾아주셔야 되겠죠. 그 스크립트에다가 이렇게 형광펜 표시 쫙 들어가 주시고 얘는 이 문항수의 정답의 단서가 되는 거다라고 먼저 표시를 쫙 해주시고, 두 번째, 모르는 단어나 표현 같은 거 있으시면 꼭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뜻도 중요하고요. 발음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패러프레이징 포인트를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형광펜 표시 부분에서 중요한 단어가 정답에 들어가 있는 이 선택지 단어와 연결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원어민 따라서 한 문장씩 먼저 따라 읽어주셔야 되겠죠. 최소 2번 한 문장씩 먼저 끊어서 따라 읽어주시면서 문장에 꼬임이 없을 수 있도록 입을 많이 터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전체 속도에 맞춰서 동시에 따라 읽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시에 따라 읽기를 하시면 정말 좋은 거는 일단 속도감도 너무 좋고요. 따라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쉐도잉은 가능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꼭 무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쉐도잉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는 엘스를 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시 읽기를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좀 괜찮으시면 이동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좀 휴식 취하실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요, 그게 또 머릿속에 저장이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만 들을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서 여러 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art 4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토익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공부를 이미 좀 시작했는데 점수를 더 내기 위해서 리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Part 1, 2, 3, 4까지 영상 다 보신 거 맞으시죠? Part 5, 6, 7까지 쭉 이어질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 궁금하셨다면 궁금증이 좀 많이 해소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